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해양 생태를 연계한 청정 힐링 관광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청정 힐링의 고장 전남에서는 해양 생태 관광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전영자 전남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해설사님 오늘 해양 생태 관광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태 관광이 무엇인지부터 들어볼까요? 생태 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얘기합니다. 대규모 단체 관광이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이기도 합니다. 생태 관광은 지역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 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의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여행이 바로 생태 관광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정점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습지 보호 지역, 생태 경관 보호 지역 등 생태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또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 관광 지역으로 2020년 기준 26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딱 알맞는 그런 여행 방식인 것 같은데요. 해설사님께서도 현장에서 보면 관광객들이 이전보다 해양 생태 관광을 선호하고 또 그쪽으로 트렌드가 변화하는 추세인 게 느껴지시나요?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생태 관광 쪽으로 이렇게 이제 관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목포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3대가 숲을 걷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어제도 제가 뭐 아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유방산이라고 우리 시청 뒷산이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앞에서 아이들이 2명이 뭐 초등학생쯤으로 되는 아이들이 2명이 올라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부모님이 올라가고 그 뒤에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가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영산강 학원 쪽에서는 가족 단위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관광이나 여행은 이전에는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생태를 훼손하지 않고 뭐 관광지를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청정과 힐링에 초점을 둔 그런 여행들이 뜨면서 해양 관광이 이전보다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전남의 해양 관광부터 살펴보면 여수나 목포 등 해양 관광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지역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먼저 전남에서 해양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해양 생태 자원은 보성 순천만 습지도 있고 신안군의 갯벌 생태공원도 있고요. 또 UN 세계 관광기구의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 안자도 반월 박지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뭐 목포는 또 해상 케이블을 타고 고화도에 내려가서 해상 데크길을 걷다 보면 뭐 파도 소리, 뭐 바람 소리, 그리고 간간이 지나가는 여객선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수 같은 경우는 오동도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네. 오동도하고 금오도 비런길을 또 천천히 걸어보면 어떨까 싶고 또 보성군 보릿고개 지금쯤이면 파릇파릇하게 이제 조금 녹차잎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보릿고개를 넘어서 율포해수욕장까지 또 그쪽에 지나가면은
맛있는 싱싱한 해산물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정원 1호인 거흥의 솔섬도 괜찮습니다. 네. 거기는 진짜 강추. 한번 좀 가보면은 생태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완도 해변 쪽으로 가면은 노루디기라고 스틱을 2개 이렇게 쥐고 해변길을 걸어요. 모래사장을 걷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모래사장 쪽에서 명상을 하더라고요. 해풍을 맞으면서 명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좋고 전라남도 해안가에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또 그 해양 생태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양 관광 명소들을 몇 가지 추천받아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해양 관광은 이전에도 꾸준히 선호해왔던 여행 방식이지만 생태 관광은 또 최근 들어서 더욱더 뜨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환경부에서는 생태 관광 지역을 지정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남의 생태 관광 지역은 어디가 있습니까? 전국에 26개를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전남권에 있더라고요. 순천만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완도, 신안 이렇게 3곳이 있는데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연안 습지로는 세계 최초로 람사르 그 협약에 등록된 순천만이 160만 평의 빽빽한 갈대밭과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갯벌로 이루어져 있고요. 천연기념물 흑두루미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철새 희귀종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신안군 영산도에는 하루에 단 2차례만 도선이 운항되어 좀 약간 고립된 느낌이 있는데 이 섬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파란 바다와 어우러진 호박나무 숲이 환상적이고 또 그 바다 숲에 또 힐링 체험을 할 수 있고 마을 골목 사이사이에 펼쳐진 벽화길도 걸을 수 있고요. 또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12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산도입니다. 또 완도가 있는데 완도는 상서 명품 마을이라고 청산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마을로 35가구가 남짓한 주민들이 살고 있고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이 긴 꼬리 투구새우와 돌담길 그리고 청산도의 전통 농업 방식인 구들장 논 등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곳을 갔다 왔는데 구들장농은 제가 상상도 못한 그런 곳인데 구들장농이 있어서 그러면 방 구들장처럼 이렇게 놓은 건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겨울이었으니까 빈 논 위에 가서 통통통 튀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체험도 하고 여행도 하고 힐링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남의 해양과 생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지역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생태 관광 지역 외에도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에는 전남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갯벌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생태 체험하기에는 갯벌이 맞춤형 장소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을 갯벌이 놀이터였어요. 네. 이제 찰진 갯벌을 밟는 순간 이제 오감이 살아나는 거죠. 갯벌에서 난 냄새, 그다음에 그 느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꼬물꼬물 돌아다니는 생명체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자라나서 갯벌이 생태 관광 자원으로는 최고다 한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생태를 거기서 막 잡고 막 삽으로 떠서 갯벌을 헤치고 너무 또 그렇게 해놓고 그냥 나오는 것보다는 살짝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나무를 캤어요. 나무를 캤으면 구멍이 뻥 뚫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를 흙으로 다시 덮어서 다음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와야 되는데 갯벌이라고 그래서 그냥 막 뭐 낙지 같은 거 이런 거 판다고 막 푹푹
갯벌 떠서 허쳐놓고는 구멍 뻥 뚫려놓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흙으로 다시 덮어서 갯벌을 덮어서 또 생명체들이 살게 해놓고 나오고 다음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갯벌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노는 것은 좋은데 다 생명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굳이 갯벌을 밟지 않고도 바닷가에서는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고동 있죠, 고동. 네. 또아리 고동도 있고 그냥 이게 동글동글한 고동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고동을 잡아서 또 삶아 먹고 가족끼리 이렇게 막 바늘러서 이렇게 알 꺼내서 먹는 것도 즐겁고 또 하나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 파래, 김 이런 것이 막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갯벌에 사는 식물도 관찰하고 아이들하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또 전남 해안가는 또 독특한 보물이 하나 있어요. 바닷길로 많이 옛날에 배들이 다니다가 좌초되거나 물속으로 이렇게 침몰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배에서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물건들이 바닷가 쪽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보물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보물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이제 해양 쓰레기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니면서 조금 치우기도 하고 또 그러면 치우면서 또 뭔가 뿌듯한 보람도 느끼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하면서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체험도 갯벌을 또 최대한 보전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방안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해양 관광과 생태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섬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역인 만큼 더욱 특화해 나간다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남도는 올해 목포, 여수, 신안 등 6개 시군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섬 관광객 수용 태세 조기 구축을 위해서 여러 관광 사업비도 마련하고 또 그쪽에 투자도 하고 이렇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섬 방문객 추이로는 코로나19에도 늘어난 추세로 보이고 그다음에 단체 관광에서 소규모 가족 관광 단위로 전남 지역을 이렇게 방문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섬 지역 관광 자원 개발은 또 역사 문화 자원과 자연 생태가 우수한 지역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서 체험 테마 관광지로 조성하고 신규 관광 수요도 창출하는 사업 등에 우리 도에서도 이제 막 거기다가 한 50%막 도비를 막 지원해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목포 같은 경우에는 장자도에 리조트 선착장을 만들어요. 원래 우리 장자도에 잘 못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거기 가는 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리조트 선착장을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장자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수 개도라고 이름 좋죠. 네. 여수 개도. 여수 개도라고 테마 관광 자원 개발에도 나서가지고 이제 그 2026년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에 대비해서 공원과 또 생태 탐방로 등도 이렇게 관광 인프라를 또 구축한다고 합니다. 또 목포 여수뿐 아니라 신안에도 화이트 섬이라고 화이트 섬이라 해서 모래가 하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을 벗어난 꽃이더라고요. 이 꽃이 이제 향기가 굉장히 좋은데 은목소로 이렇게 테마 뭐 허니문 스테이 등도 또 조성하고 은목소도 많이 심어서 화이트 섬을 만든다고 그래요. 네. 하여튼 신안은 온 동네가 온 섬이 다 꽃섬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미 다가올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이미 섬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설사님, 그렇다면 이 해양 생태 관광과 연계한 역사 문화 쪽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생태 관광에는요, 해설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 왜 이제 생태 관광 생물의 생태 환경도 설명을 해야 되겠고 또
생물의 한 살이 과정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또 들어가니까 쟤랑 어떻게 우리가 공존하고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쟤랑 같이 소통을 조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해설사가 있어서 이렇게 안내 길라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신안에 가면은 많은 원뚝들이 있어요. 이 원뚝 때문에 염전이 생기고 이 원뚝 때문에 그 논이 생기고 논밭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데 그냥 우리가 걸어가면 그 원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있는갑다 이렇게 그냥 길인갑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원뚝을 만들 때를 보면은 그때는 삽하고 꽃갱이 갖고 흙을 파서 원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밤에 물때에 맞춰서 나와요. 네.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밤에 나오기도 하고 낮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돌을 거기다 져서 날리고 흙을 퍼서 날리고 그래서 원뚝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태풍이 와서 며칠에 태풍이 나가서 그걸 싹 없애버리고 다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런 여러 어려운 과정 중에 이제 이런 원뚝들이 생겼는데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안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태 관광의 역사 문화도 연계하면서 생태 관광이 되면은 훨씬 넓게 우리가 그 어떤 한 지역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생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해설사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양과 생태 관광 코스를 짜고 그리고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머무르면서 천천히 즐길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동안 전남 지역은 숙소 등이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체류형 관광 인프라 문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1박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지내다 가면은 훨씬 더 좋은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반면에 생태라는 것에 생태 관광지는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철새 도래지에 내가 그 생태 관광을 가겠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특별한 것 없이도 약간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새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있기도 해요. 그렇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 관광지와 생태 관광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제가 숙박에 관련돼서 많이 걱정을 하신다면 지금은 차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차박도 있고 또 오토 캠핑도 있고 또 텐트를 갖고 많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네. 젊은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 아늑한 장소를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차박할 수 있는 주차 시설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하순의 적벽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운영이 돼요. 그런데 그 상품이 이렇게 줄 서서 예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도 그렇지만 영산도, 신안의 영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2번밖에 배가 안 들어가니까 날짜를 잡아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이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몇 명 왔다 그런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좀 작은 인원이 와서 1박을 하고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해설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 생태 관광이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전남 관광도 그 흐름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데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전남만의 특화된 해양 생태 관광을 위해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